사장님, 저 치료실 문은 왜 잠그신 거예요? 네가 거기 왜 신경 쓰는데? 하나님, 부처님, 부모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가게 내놓은 지 5개월이 넘었어요. 들어와서 일단 이걸 뿌려. 아니,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알바를 또 구해요? 가게 팔리면 한 번에 정리한다고. 밀린 게 거의 200이에요. 한 열흘 정도만 맡아주라. 그때 네 빚도 싹 털고. 제가 이런 가게는 다 잘 됐습니다. 복덩이가 들어왔네. 꽉 찼어요, 방금. 서정은 마음에 있는 거야. 형님! 나 3일 뒤에 계약하는 거 어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보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3일이야. 치료실 앞에서 뭐 하고 있었어? 근데 저거 왜 다셨어요? 사장님, BBD 방이세요? 잠깐만. 뭐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7호실 네이버 V의 무비토크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영화 7호실은요. 서울의 망해가는 DVD방 7호실에 각자 생존이 걸린 비밀을 감추게 된 사장과 알바생, 이 꼬여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두 남자의 열혈 생존극을 다룬 영화입니다. 7호실은 관록과 패기의 배우들이죠. 신하균 씨, 도경수 씨, 그리고 김동영 씨의 강렬한 첫 만남으로 너무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이 세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무비토크 라이브를 통해서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대되고 떨립니다. 지금 뭐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읽기가 힘든 지금 상황인데요. 이 세 배우가 펼칠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메인 예고편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문제방 7호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무비토크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한번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V앱을 통해서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각국의 언어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 배우분들과 이용승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V 무비 채널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분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새 배우분들과 이용승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무비토크 라이브의 첫 인사를 드리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7호실 연출을 맡은 이용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경수 씨. 네, 안녕하세요. 치료실에서 DVD방 알바생 태정 역할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하균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7호실에서 DVD방 사장 투식 역을 맡은 신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영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7호실에서 성실한 알바생 한옥 역을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역할이 참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게 진짜 도경수 씨랑 동영 씨는 알바생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약간 설레는 느낌? 그 반면에 지금 센터에서 사장님 보세요. 신하균 씨 굉장히 여유가 느껴져 갑니다. 망해가는 지금 가게지만 그 여유만큼은 엄청납니다. 지금 네 분 인사만 했잖아요. 하트가 29만 9,646개입니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해요, 여러분. 이 무비토크 라이브가 그 밑에 자막이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 보고 싶은 언어를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대만, 그리고 저희가 한 7개국 정도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러면 알아서들 잘 봐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영상 보시면서 지금 기대치를 파이팅이라고 올라오고 있고요. 너무 잘생겼다고. 지금 저는 처음 보는 언어로도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그 보고 싶다, 기대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짧은 걸로 봐서. 도경수 씨 잘생겼다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태어나서 삭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다고. 감사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감독님. 예. 전작은 10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7호실. 둘 다 공통점이 숫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이었다면 이번엔 장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7호실 더 궁금한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7호실은 그 예전 전작인 10분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7호실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공간 안에서의 장르를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행운도 있지만 그 안에 불행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7이라는 의미가 주는 그 7호실의 의미가 되게 궁금했는데 행운도 있지만 불행도 함께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건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7호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호실에 대해서 그리고 새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7호실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실 연관 검색어 보여주시죠. 자, 지금 연관 검색어들이 앞에 쫙 떠 있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자, 우리 동영 씨가 도와주셨어요. 자, 욱하균이 지금 제일 처음 보이고 있는데요. 신하균 씨, 네. 지금 욱하균 지금 여기 생중계 고맙습니다. 진짜 알바생 잘 뒀네요. 빠릿빠릿하죠. 예, 빠릿빠릿하네요 진짜. 욱하균이 제일 먼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선물로 여기 좀 이름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하나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표 욱하균 붙여주시겠어요? 지금 딱 보시면 굉장히 선량한 눈빛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언성을 높이지 않는 제가 아는 배우분 중에서는 가장 차분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욱하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식? 네, 두식이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고 팔려고 했던 가게가 DVD 방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예,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평소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연기로만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약간 카타르시스도 좀 예, 아무래도 뭐 평소에 못 그러니까. 네. 좀 저런 얘기 저렇게 해맑게 평소에 못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전에 예고편에서도 나왔지만 신하균 씨가 이 DVD 방의 7호실 문을 어떻게 해서 필사적으로 닫으려고 합니다. 네. 예,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됩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거기 있어요. 들키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화법이 되게 독특하세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과연 중요한 것, 들키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직접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을 닫아야만 하는 이유. 자, 연관 검색어 욱하균 마음에 드세요?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네. 인정합니다. 캐릭터로는. 왜냐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아까 예고편 보는데 네. 원래 그런 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나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를까 봐. 예.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연관 검색어는 제가 봤을 때 도경수 씨의 연관 검색어 같은데 볼까요? 시카디오. 또 디오는 엑소에서의 우리 도경수 씨의 이름인데 네네네네네. 시카디오 알바생인데 굉장히 시크한
우리 시카디오 이름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시겠습니까? 아, 쫙쫙 붙네요. 자, 도경수 씨, 보통 알바생들은 네네. 원래 성격은 좀 시크해도 네네. 일할 때는 조금 성실하게. 예, 성실하고 네. 좀 해맑게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 시크한 역할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태정이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제 DVD방에서 알바를 하는 휴학생으로 나오고요. 빚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밀린 알바비도 200만 원이나 되고 알바비가 200만 원 밀렸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시크 안 했더라도 해줘야 되는. 그죠? 이제 제일 큰 게 그거 같아요. 200만 원이 밀린 거. 그래서 좀 사장님한테 시크하고 참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그 도경수 씨는 보니까 아까 반대로 치료실 문을 어떻게든 열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왜 이렇게 두 분이 대립을 하는 겁니까? 이제 제가 알바를 하는데 밀린 게 200이라서 네. 그걸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부탁을 받고 제가 치료실에 어떤 물건을 숨깁니다. 물건을 여기는 숨기게 네. 되고. 예. 그래서 그 부탁을 제가 이제 완료를 하면 궁금해. 예.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장님이 근데 치료실 문을 잠습니다. 못으로 잠궈요? 이렇게 박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열려고 이제 치고받고 뭐 쫓고 쫓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도경수 씨는 우리 알바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위해서 그 물건을 꺼내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네네네네. 아, 지금 그런 상황인 거군요. 좋습니다. 자, 열어야 되는 알바생과 닫아야 하는 사장. 우카균과 시카디오의 모습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태정의 시크한 매력 말고 또 어떤 매력 볼 수 있습니까? 시크한 매력 말고 이제 제가 평소에 작품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네, 그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경수 씨의 새로운 모습을 다 볼 수 있다. 네네. 아, 지금 뭐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하트가 73만 768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동영 씨. 잘 몰라서. 지금 동영 씨가 이러다가 1000만 가겠어요. 왜냐면 동영 씨가 계속 잘 몰라서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 시간이면 하트가 한 5만?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 74만. 훌륭하네요. 말하는 사이에 75만. 영화 다 봐주셔도 괜찮은. 더 많이 봐야겠죠. 나중에 다시 보기 꼭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짠내 나는 두 인물 사이에 이 영화가 짠내만 나는 인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김동영 씨 아마 캐릭터인 것 같아요. 복동영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 이름표를 하나 드리고요. 복동영 하나 붙여주시고요. 자, 복동영이 왜 복동영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 영화 7호실에서 제가 맡은 한욱 역할은 굉장히 성실하고 씩씩한 조선족 청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게 전에 일했던 가게는 모두 다 잘 됐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헐리우드 DVD 방의 부흥기를 이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제 확 잘 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왠지 오늘 우리 무비토크 라이브도 우리 동영 씨가 처음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죠? 예, 처음 이제 선배님하고 디오 군하고 감독님하고 이런 자리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떨리고요. 그냥 무사히 잘 한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분 지났어요. 네. 화이팅!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DVD 방, 이 할리우드 DVD 방의 매출 신장
유망주, 신장 유망주, 그야말로 복덩인데 우리 도경수 씨 네, 지금 사실 할리우드 그 DVD 방에 네네네. 최고참 알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사장님이 알바생을 하나 더 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복덩이에요. 네. 사장님이 예뻐해요. 네, 네, 네. 약간 좀 질투 같은 거 안 났나요? 질투는 안 났어요. 왜 질투는 안 났냐면 이제 밀린 알바비를 먼저 받는 게 저는 그게 첫 번째여서 기승전 200. 네. 네. 질투보다는 이제 빨리 받으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누구를 질투할 틈이 없는 거죠. 네, 틈이 학자금 대출 지금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밀려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진짜 자기 얘기하듯이. 아니요. 그래요. 네. 자, 세 분의 묘한 삼각 구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세 분의 이 캐릭터가 굉장히 쫀쫀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무엇보다 우리 김동영 씨 아까 그 예고편에 보니까 연변 말투가 굉장히 리얼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나 연습을 하신 건가요? 실제로 그 조선족 선생님께서 그 대사를 녹음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 잠깐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 이렇게 이 자리 치료실이라는 영화를 홍보하러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튀어나왔는데 이게 연습할 때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일단은 그 제가 처음 접하는 그런 언어고. 언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양과 이 뉘앙스 이런 것들을 이제 용기 톤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지금 약간 시동을 거신 김에 왜냐면 지금 많은 또 분들이 또 보시고 향수를 느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7호실 어떤 영화인지 홍보 좀 연변 말투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희 영화 7호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영상에서는 완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원어민이었어요. 안 한 지 예. 오래돼서요. 근데 또 동영 씨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그러나요? 하트 100만 돌파합니다. 아유, 이야 이렇게 단시간에 잠깐만요.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전 세계 네티즌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또 이미 5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오늘 조금 욕심이 납니다. 7호실 700만 가봅시다. 일단 700만 지금부터 700만 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거 뭐 이렇게 자막으로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지금 뭐 7분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만 도경수 씨 예. 하트 700만 독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트 700만을 달성해 주세요. 화이팅.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200 있죠? 예. 그죠? 온통 지금 200만 원을 받을 생각에 우리 진짜 도경수 씨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사투리까지 또 들어봤고 사실 이 캐릭터 변신 세 분 모두에게 캐릭터 변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하균 씨 사실 이 그 리얼한 현실 연기하면 신하균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지금까지 맡으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욱하균으로 또 변신을 하시면서 우픈 캐릭터, 욱할 수밖에 없었던 우픈 캐릭터, 뭐 지구를 지켜라라든지 복수는 나의 것, 악녀까지 약간 신하균 씨 우픈 캐릭터에 관객들이 좀 열광을 많이 했는데 그 캐릭터들과는 또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렇죠. 뭐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격이 그렇게 변한 거죠. 예.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제 따뜻한 가족과의 장면이 한 씬 나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또 자상한 그런 어떤 삼촌, 그리고 그 동생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도 대답하실 때 늘 끝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면 대답 끝입니다, 여러분. 예.
그 전작들과는 또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 신하균 씨의 변신도 변신인데 우리 도경수 씨의 이번 변신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 게 네. 전작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봤던 역할과는 완전 180도로 다른 네네네네. 시크의 끝을 보여줘요. 네네. 지금 뭐 눈빛 그리고 약간 반항적인 말투 예. 거기에 처음 보는 타투까지 네네네네. 타투에 사실 거기에 이제 뜻 네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건가요? 그 타투 뜻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본인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거기서 표현을 해주네요. 네네네. 응.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습니다. 아 그러면 후보군이 또 있었군요. 예,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나세요? 뭐 많이 있었죠, 감독님. 다 이상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상한 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감독님?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그리고요.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술이 진리다. 뭐 술이 이런 진리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포스가 함께하기를. 아 포스가 함께하길. 그것도 괜찮은데. 응.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모든 사람들을 사람이 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노력할 필요는 없다.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사실 영화에서는 되게 멋지게 나오지만 네네. 했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했어야 되잖아요. 예,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번 하는데? 이게 그리는 게 이제 어떤 걸 대고 그 위에 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뭐라고 하죠? 잉크다 예, 잉크. 보니까 잘 지워지지가 않아서 이게 계속 지우고 하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약해져서 그쪽 그때 살이 좀 약간 고생했었습니다. 벗겨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예, 하셨다. 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분 모두에게 여쭐게요. 만약에 내가 내 몸에 타투를 한다면 딱 한 문장을 새길 수 있다면 뭐 왜 이 타투는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동영 씨 어떤 문구를 새기겠어요? 저 제일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알았어. 엔딩은 나의 것. 예, 자 감독님. 마지막에 할 줄 알고 좀 마음을 놓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이분들 다 마지막을. 자 그러면 도경수 씨부터 가볼게요. 저도 근데 그걸 새기고 싶긴 해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멋있다. 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경수 씨의 인생에 있어서도 네네네네.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네네네. 그렇죠? 신하균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개를 굉장히 끄덕이고 계시는데 만약에 한 문장만 새긴다면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림 그려도 돼요. 어떤 그림? 뭐 물고기 같은 거? 물고기. 고래. 예. 이유가 있나요? 돌고래. 고래 좋아해요. 고래 좋아하세요? 돌고래 좋아하세요? 돌고래도 좋아하고 큰 고래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 신하균 씨는 고래를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고래를 조그맣게 고래를 그리겠다. 자, 신하균 씨가 대답을 할 때 두 분의 낯빛이 변했어요. 감독님과 동영 씨. 감독님. 저는 필자를 쓸 것 같아요. 필자. 예를 들어 한자 반드시 필. 반드시 필.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라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뭘 둘러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생각이 났어요. 반드시 필자를 쓰겠다. 동영 씨는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줄 보니 아니,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할 날이 있겠죠. 그럼요. 그러면 제 예. 자식들의 이름을 새겨 넣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예. 이름을 네. 새겨놓겠다. 네. 좋네요. 아이의 이름을 새기겠다. 네. 돌고래. 그리고 그리고 우리 도경수 씨는 그 영화상의 문구를 그대로 네네네네.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필자. 다 각자의 이제 캐릭터가 보이는. 아직 뭐 고래에 많은 분들이 감동 예상치도 못했다고 너무 귀여우시다고. 고래 설마 술고래 뭐 이런 지금 뭐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뭐 돌고래 멋있다, 귀엽다, 웃기다 뭐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는 이게 사실 그 촬영 현장이 어땠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뭐 물론 뭐 사장님 역할도 있고 알바생 역할도 있고 그렇지만 그 현장은 되게 친구 같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땠어요, 경수 씨? 일단 저는 학연 선배랑은 많이 붙었는데 이제 동영 선배님이랑은 많이 그렇게 호흡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투입됐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도 이제 몇 번 뵙진 못했지만 그래도 진짜 현장에서 엄청 재밌게 같이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이좋게. 사이좋게. 예. 이제 동영 씨는 표정이 조금 다른데. 아, 제가 어떻게 달랐어요? 전 그냥 웃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두 분 그러면 서로 마주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로 바로 옆에 있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분할로 자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께서 동영 씨와 우리 또 경수 씨를 해서 서로 그쵸? 서로 마주봐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영 씨 반대쪽. 동영 씨, 그렇지. 그렇죠. 그쪽이지. 이러면 지금 두 분이 그치? 동영 씨가 다시 반대. 아니 왜 한 명이 돌면 한 명이 돌고. 자, 두 분이 그윽하게 한번 손을 맞잡아 볼까요? 손이 보이게 아니 화면을 봐주세요. 그렇지. 손을 맞잡고 빵긋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정말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 분을 봐주세요. 세 분의 가슴에 이름표를 각각 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트를 직접 눌러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하균 씨부터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이름표처럼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고 그 카메라 저희가 단독 샷을 드릴 테니까 그 이름표와 함께 싱크로율을 맞춰서 한번 포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씨 들어갑니다. 아, 너무 좋아요. 첫 테이블 너무 잘 끊어주셨어요. 아, 신하균. 자, 이제 시크하디오 시크 들어갑니다. 자, 도경수 씨 준비되셨죠? 원샷 들어갑니다. 시크. 정주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도경수 씨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복스러운 표정 지어주시면 돼요. 복동영 씨 준비하시고 정면 봐주시고요. 여기 앞에 시작. 저 조금만 더 복스럽게 해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아, 자 이제 그러면 세 분 화기애애하게 단체 촬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밀착해서 자 세 분 예 단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캡처하기 정말 좋거든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복스럽게. 아주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아, 요걸로 기사 많이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바로 이렇게 또 메소드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연관 검색어 한번 가볼게요. 바로 욕드립입니다. 욕드립. 사실 무슨 얘긴가 궁금해들 하실 텐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말이죠, 여러분. 신하균 씨와 도경수 씨가 서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 애드립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저는 캐릭터 때문에 예, 항상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데나 막 욕을 해요. 자주 하고. 그 이제 역할에서 두식이. 네. 근데 놀라운 건 보통 이렇게 대본에 없는 욕을 치면 상대방이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애드립을 받았다고요, 도경수 씨가? 욕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이제 짜증으로 제가 시크로. 네 많이 보답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많이 좀 놀라셨겠어요, 신하균 씨. 그러니까 이게 뭘 받아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무시를 많이 해요. 더 열받게. 예, 더 열받게. 저는 계속 이제 막 계속 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큰 거 한 방이 항상 있어요. 경수 씨는 많이 안 하는데 큰 걸로 한 방 때리고. 그럼 사람이 이제 당황스럽게. 예. 그 욕의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동물 쪽으로?
좀 뭐 다 했죠. 예, 숫자도 있고 동물도 있고. 거의 이번 7호실 뭐 그 진짜 욕들이뿐만 아니라 욕의 파티 직접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 사장과 알바생 하면 노사 관계인 거잖아요. 뭐 갑을 관계라고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까워질 수가 없는 특히나 이렇게 또 200만 원을 못 받은 상황이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브로맨스보다는 약간 노사 케미 네.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경수 씨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끈끈한 브로맨스가 아니라 진짜 톰과 제리처럼 쫓고 쫓기고 밀고 당기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완전 치고받고 하는 그런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한 그런 어떤 브로맨스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두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서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처음에 약간의 어색했던 그게 연기에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처음 선배님 뵀을 때부터 저는 어색하지는 않았었어요. 워낙 편하게 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편했는데 이제 또 촬영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욱하균 선배님으로 바뀌시니까 그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네. 두 분 케미가 지금 이제 감독님께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이렇게 그 메가폰을 잡으시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짜릿한 적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의자에 마이크가 걸렸네. 너무 말씀을 안 하셨죠? 네. 어떠셨나요, 감독님? 아, 뭐 두 분의 케미에 대해서. 액션씬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게 찍었고요. 뭐 툭 치면 탁이란 대사가 있는데 그거에 걸맞는 액션 연기들 툭 애들이 치면 낸 탁이다. 영화 속의 대사가 있는데요. 그런 느낌들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그만큼 봤습니다. 그만큼 호흡이 잘 맞았다. 아 예. 두 분의 약간 노사 케미와 이 두 분의 노사 케미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영 씨? 그 사실 두 분 두식과 태정이 굉장히 서로 욕을 주고받는 캐릭터라면 우리 한욱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욕을 안 하지만 좀 쌓인 게 있을 것 같아요. 동영 씨도. 아니, 저는 이제 사장님에 대한 애정이 거의 무한한 애정이기 때문에 전 사장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욕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장님을 향한 우리 동영 씨의 마음은 무조건이었군요. 예, 그렇죠.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 욕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다. 아 정말 뭐 연기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그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사석에서도. 아 정말 너무 좋으세요 선배님. 정말. 그럼 지금 뭐 옆에 두고 욕을 하겠습니까? 딴 데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조차 없어요. 그 정도로. 예, 예. 신하균의 장점 세 가지. 하나, 너무 친절하시고 둘, 연기할 때 딱 이렇게 가두는 게 없이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셋. 잘생기셨잖아요. 저 지금 이거 즉흥적으로 여쭤본 거거든요. 신하균 씨. 바로 나오네요, 동영 씨가.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면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그냥 가볼게요. 신하균 씨, 도경수 씨의 장점 하나. 용수 씨는 눈이 참 매력 있어요. 눈이 참 좋고 눈이 좋고 두 번째 성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매력적이에요. 아까 눈이 매력적이라고. 아니 그렇구나. 눈이 좋고 성실하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잘하고 너무 좋다. 도경수 씨 감독님의 매력 장점 하나. 조용하시고 조용하셔. 그건 최고예요. 정말 장점이에요. 두 번째 굉장히 순둥하시다고 해야 되나요? 순둥순둥.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게 이제 열려 계신. 오픈되어 있다. 네. 지금요 여러분 이게 캠인 것 같아요. 전혀 미리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즉흥적으로 했고 감독님 저의 장점 하나.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오늘 가장 해맑은 표정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말 7호실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5일 날 그 7호실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감독님 네. 지금 미소를 떼신 김에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 신하균 선배님은 광복절날 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처음 봤을 때 그 인상이 그 소년, 어른에 진입하지 못한 소년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가정을 갖거나 뭐 이런 어른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에 진입하지 못한 소년이면서 어른스러운 어떤 느낌이 있었고 같이 꼭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경수 씨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한번 왔었었는데 이 다른 영화 분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정이다였었고요. 들어오는 순간. 그 분장한 저희 영화 속에서도 어떤 분장이 있는데요. 그 분장과 굉장히 비슷했고요. 일부러 그러면 하고 간 거 아닙니까? 이 역할 하고 싶어서? 아니요. 저 그때 촬영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영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런 알바 연기는 최고로 할 수 있는 꼭 조선족이 아니더라도 연기 너무 잘하고요. 그 어떤 순수한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 연기를 또 생활 워낙, 연기. 예. 앞으로도 너무 기대되는 느낌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리던 그 환상의 캐스팅이 다 되신 거네요. 예,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그러면 다음 한번 가볼게요. 다음 연관 검색어는 바로 7호실 삼행시인데요. 이 삼행시는 전적으로 우리 신하균 씨 때문에 연관 검색어에 오르게 된 겁니다. 기억나세요? 저번 예. 네. 지난번에 이제 V 스팔라이브 때 7호실 삼행시를 하는데 도경수 씨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7호실의 호를 호호하하라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리고 실없이 웃는다라고 실없이 마무리를 지어줬던 그 삼행시 때문에 이게 연관 검색어에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이후에 도경수 씨와 감독님도 삼행시를 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분의 삼행시 실력을 보기 위해 이곳에 단어들이 7호실과 관계된 단어들이 3글자씩 있는데요.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아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씨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트는 250만. 네,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동영 씨 하나 뽑아주시죠. 안 보여요. 네. 자, 해서 앞쪽으로. 아이고 뭡니까? 7호실입니다. 과연 호하가 나올지 김동영 씨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실을 보시고 호, 호탕하게 실컷 웃어 보아요. 지금 마음껏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본인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 웃고 있는데 자, 신하균 씨 먼저 주시겠습니까? 좀 했잖아요. 좋아요. 또 해요? 한번 하시겠어요? 도전? 아니 신하균 씨. 좀 했잖아요 저번에. 아니 하라고요? 한번 합시다. 자. 왜냐면 그때 보니까 삼행시 장인이더라고요. 사장님. 본인 직업을 뽑았습니다. 사장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장, 장사 잘 되면 님. 님과 함께 한번 불러주세요. 공약 거시는 겁니까 지금? 잘 되면. 잘 되면. 7호실 몇 백만 가시겠어요? 100만? 200만? 300만? 300만 되면 신하균 씨가 님과 함께를 부르겠다고 본인도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겠네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짠짜란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말 너무 기대돼요. 예. 자, 이제 도경수 씨 벌써 뽑았어요? 앞으로 보여주세요. 알바생. 이렇게 본인들 거를 소름. 자,
외쳐드립니다. 알. 알바가 밀린 게 200이에요. 아 정말. 바.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말고 일로 와보세요. 생.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주세요. 와. 대박.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통영 씨 한 번 더 도전?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응. 하나 또 있어요. 응. 도전. 감독님도 뽑으셨어요. 감독님도 뽑으셨고요. 잠깐만요. 오, 본인 거 뽑았어. 복덩이. 복덩이. 동영 씨 도전? 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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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덩이 알바생 한욱이가 덩. 덩굴채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 이제 사장님 꽃길만 걸으세요. 와. 사장님 천근만만해요. 자경수 우동형. 협박했잖아요. 협박은 했지만 200을 먼저 안 줬잖아요. 지금 웃지 않는 한 분 감독님. 자 감독님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길어요 이게. 열혈 열혈 생존극. 여기서는 생존극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로 삼행시니까 생. 생생한 연기가 담겨 있는 영화 치료실은 오. 존. 정말 재밌습니다. 키키. 극장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진짜 사실 그 감독님 중간 글자 하실 때 조마조마한 분들 많았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또 감독님스럽게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웃기다고 최고다. 관람객 밀린 게 200만이에요. 라고 지금 댓글이 지금 200만이 기다리고 있대요. 관람객들이. 좀 리액션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뭐 너무나 멋지게 다 같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잘하시냐고.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라고 지금 많이 정말 재밌어요라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마 영화 촬영할 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물론 뭐 생존극이지만 그 분위기가 오늘 이 무비토크에서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래서 촬영 현장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료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치료실의 문을 여는 7개의 열쇠 제작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전작 10분이 시간에 관한 제목이었다면 치료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치료실이라는 공간 속에 DVD방 사장과 알바생이 각자의 비밀을 숨기게 되는데요. 치료실 앞에서 뭐 보셨어요? 청소 좀 하려고요. 그 안에서 점점 꼬여만 가는 일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작업책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어요.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알바를 또 구해요? 가게 살려야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도전해보는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영화였기도 했고. 저 치료실 문은 왜 잠그신 거예요? 재밌다는 표현이 딱 알맞는? DVD방 사장이고요. 망해져가는 DVD방을 처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인물이에요. 영화 보면서 거절본다면서요. 하루에 한 팀, 2팀 받아요. 나 지금 월세 내려고 대리 뛰고 있다고 대리. 진짜 너무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선배분. 어른의 진입을 실패한 어른, 나이든 소년의 모습에 잘 어울렸고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DVD방에서 알바를 하는 휴학생이고요. 사장님, 저 30만 원만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제 핸드폰도 끊기려고 그러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고, 눈망울에서의 어디지 모르는 그늘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이후의 공간의 느낌이 달라져요. 빛의 느낌과 시간, 사건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배우분들께서 스스로 의견들을 내시면서 조율해 갔었어요. 텍스트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연기들이 담긴 것 같고, 제가 어떻게 던져도 다 잘 받아주시니까 과하지 않은 수위 안에서 그 현실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어진 것 같아요. 대본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섬세하게 디렉팅도 해주시고 모든 게 열려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딱 믿음직스럽게 리액션을 주시니까 하면서 그냥 믿음이 왔어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르적 재미와 페이소스, 사회적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는 영화. 완성도 있고 새로운 영화인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불안한 두식과 계속 성장해 나가는 태정을 보시면서 많은 감정들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7호실의 치열했던 제작 현장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문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여러분들 만나보셨을 텐데요.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하트는 300만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기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7호실 도경수 온통 200만 원 생각분이라는 기사가 지금 연애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욱하균 이렇게 귀여울 수가라는 또 우리 또 신하균 씨의 표정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정보 드리면서 지금 7만 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중계로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 300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트를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지금요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장소인 것 같아요, 감독님. 전작 10분은 시간이었다면 이번엔 장소인데 이 7호실 할리우드 DVD 방. 제가 긴급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감독님께서 DVD 방 알바생이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래 하진 않았고요. 이틀 했어요. 예. 그건 입수를 못했어요. 그 정보는 그냥 알바만 했다라는 거. 아니 이틀 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그럼? 예,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알바생들은 정말 오래 버틴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알바를 어떻게 알바했다는 얘기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있었죠. 사실 그렇지만 그 이틀의 경험이 시나리오에 굉장히 많이 녹았죠. 예, 그렇죠. 그 이틀에 그 사장님이 대리운전을 하셨고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옥을 가르치는 그 디테일들, 그래 저는 그 일만 배우고 뭐 그만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신봉 같은 걸 하셨어요. 약간 이상한 믿음 같은 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너는 그런 관상이 아니었다고 그런 얘기.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남방기라는 그 DVD 방에서 봤던 남방기가 있었는데요. 그 남방기가 이 영화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틀이라신 분이 2년이란 것처럼 많은 경험이.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이 진짜 다라고 그때 경험하셨던 게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데 그러면은 감독님은 시크한 알바생이었나요? 아니면 약간 이게 복댕이 해바라기 형 뭐 약간 시크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도경수 씨 쪽에 예. 좀 더 가까웠던. 예. 좋습니다. 이 사실 이 DVD 방의 알바생의 감각 덕분일까요? 이 굉장히 이 DVD 방이 보이는 순간부터 굉장히 그냥 늘 제가 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배우분들은? 세트장에 처음 딱 들어가셨을 때. 신하균 씨. 배처럼 디자인이 돼 있어요. 마치 선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익숙하면서도 낯섦이 같이 공존해 있는 공간이고 우리 영화의 색깔 아주 잘 보여주는 정면에 7호실이 딱 보이고 어떻게 과연 이 세트가 나올까 했는데 굉장히 저는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구조나 세트
때문에. 네네네. 예. 경수 씨는 어땠어요? 세트장 처음에 딱 들어섰을 때. 저는 DVD 방을 안 가봐서 그렇죠. 또 예. 가본 분과 안 가본 분으로 나뉘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세트를 딱 봤을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DVD 방이 사실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아늑한 부분도 예. 있고. 예. 그래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또 연기를 하게 돼서 되게 집중도도 있었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영화를 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아니 같이 웃고 싶어가지고. 아니 경수 씨가 웃으면 저도 웃게 되거든요. 예. 앞으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얘기 좀 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동영 씨 같은 경우는 왠지 실제로 거기서 또 알바를 해봤을 경험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알바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단호박이에요. 예. 이 문제방 치료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빨리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흔히 DVD 방에 가면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간다면 어떤 장르를 보시겠어요? 뭐 호러, 액션, 코미디, 멜로 다양하잖아요. 저는 액션 영화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멜로 영화, 가족 영화 같은 것도 가족 되게 영화 좋아하고. 좋아해요. 그다음에 감독님 7호실은 어떤 장르의 영화입니까? 블랙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블랙 코미디 안에서 어떤 사건 이후에 다양한 장르들이 섞여가는 그런 장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코미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7호실의 백미 바로 그 제작 보고에 때 감독님 말씀해주신 좀 전에도 말씀하신 액션씬이거든요. 예. 액션 블랙 코미디라는 큰 틀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액션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진 않고요. 아기자기한 재미와 그 귀엽고 한데 거친 그런 액션. 그 전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액션인데 생활 액션. 예, 생활 액션, 현실 액션. 도구 선배님 네? 도구 도그 액션 맞습니다. 신하균 씨한테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 신하균 씨는 전작 악녀에서 또 엄청나게 합이 맞는 멋진 액션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도그 액션이었다. 네, 이게 큰 동선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서로 엉켜서 뭐 뒹굴고 뭐 서로 목도 조르고 머리도 잡아 당기고 그때 경수 씨가 머리가 지금보다는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랐다는 말이 있어요. 하도 뜯겨서. 예. 예, 뭐 그리고 주변 소품도 많이 이용하고 예, 좀 더 위험해요. 예, 체력도 더 이제 그쵸. 필요하고 네. 소진이 많이 된다. 아니 네.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섬유 탈취제를 눈에 뿌리더라고요. 먼저 찔렀잖아요, 저를. 먼저 찔러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다 이야기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냥 슛 들어가서 아, 그 현장에서 나온. 예. 경수 씨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네. 진짜 섬유 탈취제는 아닌데 이제 눈에 들어갔는데 엄청 따갑더라고요. 액체가 들어오니까. 예. 응.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리액션을. 하였고 그리고 저도 복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 복수하고. 네, 그래서 치고받는 예. 끝도 없는 복수전이 네네. 7호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실 감독님 이 세 분의 호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액션씬이 아까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네. 액션씬 중에서도 뭐가 제일 기억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우분들께서 막 현장에서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고 입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냥 담기는 순간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을 인터뷰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액션씬 얘기만 나오면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예, 그때는 뭐 어떻게 뭐 그냥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좋습니다. 7호실 저 사실 블랙 코미디라 그래서 예상을 못했는데 가장 기대가 되는 지금 장르가 됐습니다. 액션씬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백미 액션이라고 꼽아주셨지만 사실 저는 7호실의 백미는 이분들의 앙상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영 씨
자,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독님에게 믿음이 간다라는 말씀하셨죠. 예, 예. 네, 찍으면서 처음 작업을 같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믿음이 갔나요? 아니면 점점 믿음이 가신 건가요? 처음부터 만나서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감독님이 딱 자기만의 생각이 딱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많이 갔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이게 배우인 저를 이렇게 딱 가둬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주셔서 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감독님 덕분에. 신항규 씨는 감독님과의 호흡. 감독님 디테일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순발력이라고나 할까? 현장에 있는 이런 소품들도 잘 이용하시고, 그 애드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발한 이런 그 포인트를 이제 저희들한 배우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져서 정말 풍성하게 시나리오보다 훨씬 풍성하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경수 씨가 사실 지금 다 가슴에 본인들의 이제 캐릭터에 맞는 이름들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복동영이라든지 욱하균이라든지 시카디오, 지금 네임택을 붙이고 계시는데 우리 감독님만 없거든요. 도경수 씨가 우리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 별명을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이름. 이제 디렉팅 하실 때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섬세해용 승. 이름이 용승이니까 섬세용 승. 죄송합니다. 감독님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듭니다. 야, 진짜. 섬세용 승. 저희가 지금 즉흥적으로 들은 거라 이름 표현은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 영화에 저희가 섬세용 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경수 씨, 나중에 장명서 차리셔도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섬세용승까지 해주셨고, 자, 이렇게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또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은 아직까지 말씀을 못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호실 7자로 말해요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요 드리는 질문에 7자로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게 말로 하라 그러면 또 잘 못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죠.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옆쪽에 있습니다. 지금 각자 왼쪽에 밑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그냥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만약 태정이라면 사장님에게 한마디. 내가 태정이 입장이에요. 지금 200 못 받은 상황입니다. 자, 알바비 200을 못 받은 알바생 사장님에게 한마디 7자로 적어주세요. 자, 지금 뭐 굉장히, 자, 오늘 여기 조명도 그렇고 약간 독서실 느낌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경수 씨가 화면에 비추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동영 씨부터 시작해서 신항규 씨 모두 약간 퀴즈쇼 도전 골든벨 느낌도 살짝 나고요. 자, 준비되시면 뒤로 돌려주세요. 자, 우리 동영 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언제 줄 거예요? 본인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동영 씨 느낌 담아서. 돈 언제 줄 거예요? 정말 훅 들어온다. 나한테 그래. 자, 그럼 만약에 두식이 아닌 그 진짜 알바생이라면 모르겠죠. 200 주세요, 진짜. 이게 대사로 쓰라 그러니까 진짜 연기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장본인이죠. 도경수 씨, 일단 표정이 지금 많이 마음 상했어요. 자, 200만 원 주시죠.
200만 원 주시죠. 네. 굉장히 예의 바르게. 감독님 궁금합니다. 감독님 뭐라고 쓰셨나요? 돈은 꼭 주세요. 아니 이래서 돈 받겠어요. 네 분? 내가 사장님은 안 줘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 좋습니다. 그건 내려주시고요. 맨 밑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알바생으로 갑니다. 한욱처럼 새로운 알바 면접 자리에 갔어요. 나만의 매력을 어필해야 됩니다. 7자로 나는 어떤 알바생인지 나만의 매력을 어필해 주세요. 요거 재밌네요. 자, 적어주시고요. 지금 신하균 씨는 못 적고 계십니다. 자, 7자를 지금 하트는 거의 4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 적어주셨나요? 동영 씨가 역시 빨라요. 지금 딴 분들은 다 못 적고 계시고요. 동영 씨 다 적으셨으면 흔들어 주세요. 딴딴딴 따라란. 자, 좋습니다. 자, 동영 씨 준비됐나요? 먼저 볼까요? 일단 한번 써봐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예, 마이크 들어주시고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한번 써봐요. 말하라고요? 아니, 그냥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 네, 좋아요. 신하균 씨 뭐라고 적으셨나요? 한번 맡겨주세요. 한번 맡겨주세요. 좋습니다. 도경수 씨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뭐래도 약간 치근하고 네. 정말 200 못 받은 사람 같고. 네. 감독님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님 본인이 업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거울 또 밑으로 하고. 요거는 쉽겠네요, 여러분. 함께 작업한 배우들과의 소감을 7자로 적어주시죠. 자, 오늘 동영 씨 같은 경우는 신하균 씨와 도경수 씨와 함께했던 느낌. 신하균 씨는 도경수 씨와 김동영 씨. 도경수 씨는 신하균 씨와 김동영 씨. 그리고 감독님은 새 배우 느낌을.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게 칸을 채우고 계십니다. 다 적었습니다. 다 되신 분은 돌려주세요. 동영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를 잡고. 정말 행복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그 종이컵이랑 촛불 좀 주시겠어요? 약간 느낌이 캠프파이어 느낌이에요. 조금 있다가 엄마 3번 외치고 울 분위기예요 지금. 엄마. 예. 자, 신하균 씨. 예, 정말 좋았어. 정말 좋았어. 정말 좋은 얘기 해드릴까요? 하트 400만 돌파합니다. 도경수 씨. 정말 행복했어요. 똑같네요. 어머, 네. 정말 행복했어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두 분. 정말 이렇게 또 알바생들이 하나가 되고 사장님이 달라지는. 자, 감독님. 다음에도 같이요.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 네.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하트 400만 돌파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 동영 씨부터 하트를 한번 그 상태에서 우리 그 네티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씨? 정말 정직한 하트 좋습니다. 신하균 씨. 정말 해맑은 신하균 씨. 도경수 씨. 시크한 하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무서워. 너무 좋아요. 예. 자, 감독님. 감독님 저기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예. 다음 영화에서 카메라를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또 도경수 씨가 시크하게 쳐다보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400만 하트 세레모니를 했고요. 자, 요거 어려운데요. 7호실에 요거
치료실의 매력을 7자로 말한다면? 적어주시죠. 아, 어렵죠. 자, 지금 그렇다면 저는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온통 지금 귀엽다라는 얘기만 지금 댓글에 가득한데요. 하트가 너무 짧았다라는, 이렇게 귀여우면 어떡하냐고 막 짜증내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귀여워요. 감독님 크크크크. 감독님 너무 귀여우세요. 감독님 오늘부터 팬할게요. 감독님한테 빠졌어요. 지금 뭐 감독님 난리 났어요 지금. 다 적으셨나요? 자, 좋습니다. 동영 씨 안 적으셨으니까 감독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읽어주시겠어요?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사실 가장 정직하게 적어주신 거예요. 재미있는 영화를 재미있는 영화라 그러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경수 씨? 지금까지는 없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 자네 홍보 아카데미 다니나? 네. 예, 좋은데요. 카피 잘 뽑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 신하균 씨? 네, 보고 또 보고 싶다. 보고 또 보고 싶다. 그만큼 재밌다라는 거죠. 자, 동영 씨? 아니요, 괜찮습니다. 극장에서 보세요. 극장에서 보세요. 예. 자, 꼭 극장에서 보면 더 좋은 영화 7호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7호실을 볼 관객들에게 한마디.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자,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지금 댓글에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센스 좋다. 카피 아카데미. 잘했다. 꼭 볼게요. 우리 아이 천재야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다 지금 7자로 같이 해주고 계세요. 팬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이번에 동영 씨부터 보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께, 관객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해 주시죠. 돈 아깝지 않아요? 나 순간 지금 기계 소리인 줄 알았어요. 돈 아깝지 않아요? 예, 알파고인 줄 알고. 자, 그러면 이번에 신하균 씨? 네, 2번씩 보실 거죠? 그거 잠깐만요. 앞에 보고 얘기해 주세요. 신하균 씨가 돼서 그 광고처럼 2번씩 보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2번씩 보실 거죠? 네. 미만. 도경수 씨? 많이 공감하세요. 많이 공감하세요. 왜냐면 현실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저 사회상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시대상을. 자, 감독님. 응원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그리고 하트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저희가 7자로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적기 힘들까 봐서 뺐어요. 치료실의 비밀을 숨긴다면 뭘 숨기고 싶은지 생각만 해도 괜찮으세요? 동영 씨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7자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떳떳합니다. 숨길 게 없다고요? 예, 앞으로도 꼭 그렇게 떳떳하게 네, 알겠습니다. 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관객들한테 해줄 얘기가 뭐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 뭐라고 했죠? 늘 그때 집중하는 배우 우리 아, 동영 씨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그 영화에서는 멋진 연기로 감동을 주시지만 이렇게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난 배우분들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그 굉장히 대재미라고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모습들 7호실 속에서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 치료실 정말 재밌고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니까요. 극장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씨. 치료실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 씨. 예, 영화 꼭 보시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씨. 예, 치료실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동영 씨는 오늘 그 무비 토크 라이브 처음으로 인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예, 처음에 되게 나오고 있어요. 떨렸는데 선배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선배님도 너무 아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많이 떨렸어요. 아유, 예, 우리 농담이에요. 예. 동영 씨 그리고 우리 신하균 씨, 도경수 씨, 우리 감독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사실 지금 시작한 지 1초밖에 안 된 느낌이라고 끝내지 말라고 저희가 1시간 10분을 했는데 1초의 느낌을 드렸나요? 영화를 보면 더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블랙 코미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장르와 우리의 지금 시대상을 담고 있는 7호실 아마 극장을 나설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7호실 11월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7번 보겠다고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꼭 7번 봐주시고 인증샷도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승 감독님과 신하균 씨, 도경수 씨 그리고 우리 동영 씨 함께해 주셨고요. V 무비 채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